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면서 배추 결구가 제법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문드문 벌레 먹은 자리, 달팽이가 갉아먹은 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같이 가을 늦더위가 심했던 해에 이 정도로 커진 것만 해도 대견스럽습니다. 이제 결구가 거의 완성 단계에 다가간 곳은 빠르면 15일, 늦어도 한 달 후엔 배추를 다 수확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마지막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자란 배추도 마지막 병충해 방제와 관리에 소홀하면 생각 외의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특히 진딧물 방제에 신경을 쓰셔서 풍성한 수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는 가을 진딧물 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청벌레라든지 달팽이 피해가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곳은 반드시 방제에 나서야 합니다.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청벌레나 파밤나방 같은 벌레들은 결국 안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진딧물 피해입니다. 벌레나 달팽이가 뜯어먹은 배추는 판매는 어렵겠지만 김장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딧물이 꽉 들어찬 배추는 먹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늦가을에 들어서 배추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진딧물 때문일 겁니다. 진딧물은 보통 결구 초기에 조금씩 나타나다 번식 숫자를 급격히 늘려갑니다. 처음 나타날 때에는 잎과 유세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추는 괜찮은가 보다 라고 안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그냥 방치하다가는 배추가 다 망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딧물은 가을 가뭄이 심할 때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곳을 찾아서 배추 결구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대체로 배추의 외피 쪽 결구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지만 점차 급격하게 개체수가 늘어나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와 같이 점점 더 안쪽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구가 단단해진 곳 안쪽에 자리 잡은 진딧물은 아무리 강한 살충제를 사용하더라도 잘 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방제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딧물이 꽉 들어찬 배추는 뽑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그냥 놔두었다가는 옆 배추로 진딧물이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진딧물은 늘어나는 속도가 가히 기하급수적입니다. 몇 마리 정도만 보였다고 방심하면 금세 며칠 사이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납니다. 이렇게 진딧물이 꽉 들어찬 배추는 빨리 뽑아서 멀리 버리거나 흙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방제에 나섭니다. 진딧물이 겉에 안 보인다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배추에 진딧물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반드시 방제에 나서기 바랍니다. 이미 배추 겉에 진딧물이 발생한 것을 잘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이미 안쪽은 진딧물이 꽉 들어차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수확 시기가 많이 남아있다면 농약사에 가셔서 진딧물 약을 사셔서 치시고 수확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으면 유기농약제나 천연농약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님 오일을 사용해 봤는데요. 봄에 고추에 사용해 봤더니 그 효과가 그래도 참 좋더군요. 양은 20리터 한 말에 님 오일 20ml를 사용을 합니다. 만일 이런 것이 없으면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를 섞고 난 후에 희석해서 뿌려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계란 노른자 1개에 식용유 50ml 그리고 물 100ml를 섞어서 믹서에 갈아줍니다. 이 원액을 물 20리터를 희석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런 오일 성분의 천연 살충제를 너무 자주 칠 경우 기공을 막아서 배추가 호흡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시고 5일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는 무름병입니다. 늦가을에 무슨 무름병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 같은 해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배추 중에서 수십 포기 무름병이 생긴다 해도 큰 타격이 없겠지만 주말 농장에서 20-30포기 심었는데요. 대여섯 포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무척 속상할 겁니다. 제가 배추 한 포기를 뽑아보겠습니다. 살짝 옆으로 제꼈을 뿐인데 배추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배추 밑둥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여기에선 지금 화장실 냄새보다도 더한 악취가 납니다. 주말 농장 다른 곳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포기가 시들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무름병 증상입니다. 무름병은 날씨가 서늘해지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올해는 이상하리 많지 10월 하순에 들어섰는데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름병이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무름병은 보통 세균으로 전염되는데요. 전년도에 발생했던 곳에는 다시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먹은 곳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9월 날씨가 무더울 때는 멀쩡하던 배추가 날씨가 추울 정도로 서늘해졌는데도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 발생하던 무름병도 멈추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입니다. 이런 늦가을 무름병 현상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추가 과도하게 자라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올해는 9월 날씨가 여름만큼 더웠으니까 배추가 빨리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잎 사이즈가 예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아주 큽니다. 한 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잎이 넓습니다. 9월에는 뜨거운 햇볕과 늦더위의 결구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과하게 잎이 커진 것이죠. 이렇게 잎이 커지게 되니까 배추와 배추 사이에 바람이 통할 공간이 없어졌고 배추 아래쪽은 아주 습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10월 들어서서 비도 꽤 자주 오고 흐린 날도 많았습니다. 또 맑은 날 아침은 이슬이 지나치게 많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배추 아래쪽은 과습한 상태로 되어서 서늘해진 날씨에 상관없이 무름병 세균이 발생할 여지가 아주 많아진 셈입니다. 물론 무름병이 모든 곳에 그렇게 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발생한 것을 방치해버리면 주변도 전염시킬 수가 있으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먼저 비닐을 벗기시고 물 주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결구 시기에 물이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건 배추가 건강할 때 할 일이고 무름병이 찾아오는데도 계속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배추가 시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아깝다고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뽑아내고 오염된 흙도 일부를 파서 멀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름병이 발생한 배추는 살릴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촘촘히 심은 배추 일부를 미리 뽑아서 쌈이나 겉절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베개 심은 곳은 이렇게 뽑아내어 통풍이 되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웃거름 주기입니다. 10월 하순에 접어들었는데 웃거름을 줘야 하느냐 그런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무나 배추는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한창 클 때 배추 기운이 떨어지면 크지도 않고 이렇게 누런 배추가 되니 비료를 주어서 잘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추워진 후에는 자라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때는 비료를 주어도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잎이 빨리 자라라고 요소 같은 비료를 많이 준다면 쓴맛이 생길 뿐입니다. 따라서 늦가을에 들어서서 결구 막바지에 이른 배추에는 굳이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늦게 심어서 10월 하순을 넘어가는데도 배추 잎이 누렇고 결구 초기라든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비료를 주어도 괜찮을 듯 합니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결구가 되지 않으면 마치 봄동 배추처럼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속효성 복합 비료를 주고 나서 물을 그 위에 충분히 주어서 흡수가 빨리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늦가을 배추에 퇴비를 주면 어떠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요. 퇴비는 그 효과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이때 줘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려면 속효성 복합 비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는 늦가을에는 밤에 부직포 같은 것으로 씌워서 낮에는 벗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덜 자란 배추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늦가을 배추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올해 가을 배추는 작황이 좋지 않아서 비싸질 거라고 하니까 아무쪼록 마지막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